네,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평소에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또 네. 호르몬 자체가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사실 호르몬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이 뭐고 그게 이제 건강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르몬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기도 한데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또 기능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서 이게 분비가 되는 건데 대개는 이게 특정 효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우리 몸의 어떤 장기 또는 세포 같은 데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대개는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제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효과를 나타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곳에서 그런 장기를 표적 장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게 원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런 효과 작용 기전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표적 장기 분비된 곳이 표적 장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표적 장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많이 아는 호르몬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나 이제 또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비만과 관련이 됐다고 알려진 호르몬도 뭐 렙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개 호르몬은 우리 몸은 되게 호르몬 분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끔 몸이 조절이 돼 있는데 만약에 특정 호르몬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이 분비가 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이제 보상할 수 있는 자동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아지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어지면 또 분비를 많아지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서는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분비는 제대로 되는데 그게 거기서 작용을 잘 못하는 농도는 정상이거나 높은데 혈당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비만의 경우에도 이제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농도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거나 한데도 비만한 환자에서 비만이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렙틴이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이제 호르몬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호르몬을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서 제가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네.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사실 뭐 피로가 아주 많은 원인이 있기는 하죠. 근데 예. 특정 호르몬 중에는 피로와 관련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 몸의 목 앞부분에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갑상샘인데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적인 상황이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기능 항진 상태가 되면 예. 많이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지고 상당히 피곤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아. 이제 또 어떤 이유에서건 또 혈액 중에 그 농도가 감소하는 기능 저하 상태가 되면 대사작용이 느려지게 되니까 상당히 붓고 체중이 늘고 그리고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늘고 또 쉽게 피로해지는 결국 보면은 부족해도 피로하고 많아져도 피로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도 피로와 무력감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이제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부위가 뇌가 관련이 있는데 뇌하수체라던가 이런 곳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많은 호르몬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면서 또 피로감을 동반한 각종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피로는 호르몬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단일 호르몬이 아니라 여러 호르몬이 복합적인 작용을 가져와서 피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은 그 호르몬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병원 가서 호르몬 검사 좀 받아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뭐 호르몬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서 그런지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뭐 네, 이런 네. 광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호르몬을 보충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뭐 어떤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많은 광고나 이제 많은 이제 미디어에서 우리가 뭐 이런 증상은 다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호르몬만 보충하면 된다. 그리고 뭐 약이 아니라 뭐 그런 병원에서 치료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보조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정답은 없으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만약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내가 혹시 그게 아닐까 싶으면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정말 그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아, 내가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증상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보조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과 비슷한 유사 성분이 또 들어가서 충분히 몸에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그 보상 기전이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데 들어오면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다른 기전이 작용할 수 있고 내 몸에 원래 있는 기전들이 이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남성분은 남성 호르몬을 맞으니까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다. 네, 너도 네. 한번 여성 호르몬을 맞아봐라. 그러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권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사실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폐경기 여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사실 여자들은 사실 폐경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아 내가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끊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 이제 남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키가 좀 느리게 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그 보상성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혹시 얘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충분히 필요한 상태에 지금 호르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거는 폐경기 이후에 정말 없는 상태에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성 폐경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드로포즈라는 얘기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 그게 딱히 딱 정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폐경이 딱 생기면서 호르몬이 끊어지지만 남성분들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예. 서서히 진행이 되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호르몬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임의로 어떤 약제를 드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죠. 자, 그런가 보면은 이 호르몬인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네네. 또 어떤 종류인가요?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 중에 아주 호르몬이란 유사한 물질이 그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 호르몬을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 마치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성 호르몬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마치 거기 가서 걔가 작용을 해야 되는 곳에서 마치 성 호르몬인 양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려면 우리가 가능하면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스페놀 A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플라스틱 물품 같은 경우는 용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긁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밥 같은 거, 뜨거운 음식 같은 거 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다던가 아니면 요즘 비닐이나 이런 데 넣기도 하고 이렇게 싸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특히 그 더운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 생수, 페트병에 든 생수도 우리가 외부에 햇볕이 많이 드는데 두신다던가 아니면 뜨거운 밀폐된 공간에 두시면 그게 물에 상당히 많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차려두면 또 수가 안 있죠.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호르몬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법 좀 간략하게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쉬운데요.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영양소 균형 맞춰서 음식 드시는 것. 왜냐하면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다 그런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요. 예. 또 호르몬이 부족해서 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괜히 이제 건강 보조제나 이런 거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몸에 자연적인 그런 보상성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교란시키거나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도 역시 잘 먹고 잘 쉬는 게 정답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